This is your story. 보헤미안 랩소디에 이은 또 다른 신작, 마이클 잭슨의 인생을 다룬 마이클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I know you've been waiting a long time for this. The tracks are made. The songs are ready. Let's take it from the top. 녹음실에서 헤드폰을 쓰는 한 남자. 비트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고 스튜디오 작업 보드에 꽂혀지는 메모. 배경에 흘러나오는 마이클 잭슨의 명곡 Wanna Be Startin' Something 속 후렴의 음절 패턴이 그대로 적혀져 있고, 이를 녹음 중인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1979년 8월 10일 마이클의 대표 앨범들을 제작했던 퀸시 존스와 함께한 첫 앨범 오프 더 월의 제작 당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1982년 앨범 스릴러에 수록되었던 이 노래. 하지만 3년 전 이미 마이클이 데모 버전을 제작했고 원래는 자넷 잭슨의 앨범에 넣으려 했지만 1980년 스릴러의 전체 기획이 시작되며 2년 후에 이 노래가 세상 밖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처음 탄생한 건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레이크 레코딩 스튜디오. 바로 여기서 스릴러의 전곡이 녹음되었고 오디오 엔지니어인 브루스 스웨딘, 프로듀서 퀸시 존스를 통해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됩니다. This is your story. 이후 관객이 꽉 찬 LA 다저 스타디움. 양옆에 보이는 전광판의 그림을 보면 바로 1984년 11월 마이클이 형제들과 함께 돌았던 더 잭슨스 빅토리 투어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총 6번에 거친 공연을 진행하며 누적 관객 3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 투어가 끝난 후 형제들과의 음악적 연결을 거의 끊고 초월적 아이콘으로 변하는 경계선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음으로 공연장에 들어서는 마이클의 모습. 그의 시그니처인 검은 구두와 흰 양말, 검은 가죽 소재와 버클들이 보이는데 이전 앨범인 스릴러의 대박 이후 다음 앨범인 배드로 돌아온 마이클의 모습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 마이클은 잭슨즈 형제 그룹의 막내, 천재적인 소년 스타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이때부턴 본격적으로 팝스타로서의 정체성 변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립된 아이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훨씬 더 늘어난 작업 보드의 메모들, 여기엔 빌리진의 가사 초안, 미더스와 파라다이스라 적힌 메모들이 보이는데 마이클 잭슨은 빌리진의 뮤비 촬영 당시 The Midas Touch Thing이라는 컨셉을 직접 제안했고, 마이클 잭슨이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한다라는 아이디어로 촬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작업 보드에 보이는 미다스 카드는 빌리진의 뮤비 스토리 연출 키워드 메모들이 아닐까 싶고, 앞선 마이클의 명반 스릴러의 작업기를 보여주는 것 같죠. 이후 반짝이 의상을 입고 나타난 마이클 잭슨. 이는 빌리진의 모타운 25주년 공연을 재현한 장면으로 반짝이는 시콘 재킷과 글로브, 마이클 잭슨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아이콘화되는 순간을 보여주며 이날 전 세계 앞에서 문워크를 최초로 공개하게 됩니다. 이 무대를 기점으로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 팝의 황제로 거듭나게 되죠. 팬들 또한 장갑을 낀 채 미쳐 날뛰고 있고, Honor your past and embrace the future. 이후 잭슨 패밀리 속 어린 마이클. 마이클은 핀 조명 밑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팝의 황제가 된 그를 비추는 수많은 플래시. 이 장면은 1984년 그래미 어워드, 바로 8관왕의 순간을 재현한 마이클 잭슨의 모습으로 당시 스릴러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고, 마이클은 이렇게 자신만의 화려한 군복 스타일 재킷, 시그니처 선글라스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That's what people want. 이후 스릴러의 완성된 트랙리스트. 실제 수록곡과 같은 순서로 곡들이 배열돼 있고 수많은 무대와 스튜디오, 또 전설이 되어버린 그 뮤직비디오. 스릴러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또한 등장합니다. 당시 뮤직비디오의 평균 제작비는 $5만 수준이었지만 스릴러 뮤직비디오의 제작비는 무려 $150만.
스릴러의 메이킹 필름은 다큐멘터리로 판매되었고 이는 뮤직비디오 역사상 최초로 영상 판매 모델을 만든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비 속 좀비 분장, 악마 컨셉을 본 교단이 이를 사탄 숭배라 규정했고 결국 마이클은 충격을 받고 영상 폐기 지시까지 했지만 뮤비 시작 부분에 문구를 삽입하며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다음 장면 속 마일즈 텔러가 연기하는 이분, 존 브랭카의 모습도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당시 모든 계약에서 마이클 중심의 조건을 내세우고 그를 아티스트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 1985년 비틀즈의 출판권,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작곡권이 포함된 ATV 뮤직 카탈로그가 세상에 매물로 나왔고 브랭카는 마이클에게 이 자산 모델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마이클은 당시 기준으로 정말 어마무시한 액수, 무려 4,700만 달러의 이를 사들였고 전 세계는 이를 미친 결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카탈로그는 매년 수천만, 수억 달러의 저작권 수익을 발생시키며 마이클 잭슨을 팝스타에서 문화 자본가로 전환시킵니다. 이런 설계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존 브랭카.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이클의 사망 직후 마이클 잭슨의 유산과 채무 구조, 공연 및 IP를 관리하며 사후 제국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무대 연출에도 직접 관여하는 마이클. 그의 상징적인 폭죽 퍼포먼스 또한 재현되는데 이렇게 멋진 무대 연출에도 공을 들였던 마이클이지만 그 후 펩시 광고 촬영 도중 폭죽 사고를 겪게 되었고 이 사고로 마이클은 진통제에 의존하며 약물 중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대를 휘젓는 현란한 발놀림, 마이클의 문워크를 보고 실신하는 여성. 마이클 잭슨의 시그니처인 빌리진의 모습을 끝으로 마이클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Q, can you lower the lights for me, please? Okay, but remember, in here, keep those feet still, my man. 먼저 이번 영화에서 마이클을 연기하는 주인공, 이는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자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 자파르 잭슨이 그를 직접 연기합니다. 영화의 감독인 앤트완 퓨카는 인터뷰를 통해 현대 역사에서 가장 모방하기 어려운 인물로 마이클을 선정하였고 수십 명의 배우와 댄서, 보컬 등이 이번 영화의 오디션에 참여했다 알리는데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모방보단 마이클의 내면성과 존재감 표현을 우선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경험은 부족해도 그와 DNA를 공유하는 인물, 가족이 마이클을 연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판단되었기에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인 자파르가 직접 테스트 영상을 보냈고 이번 영화에 그가 공식 캐스팅됩니다. 촬영 과정에서 자파르는 모든 움직임과 에너지, 또 영혼까지도 그냥 모든 게 마이클 잭슨 같았다고 하죠. 또 이번 영화는 국내 관객 994만, 북미 박스오피스 2억 달러를 훌쩍 넘겨버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작진이 다시 뭉치기도 했으니 이건 무조건 극장 가서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아메권이나 돌비, 싱어롱 전용관을 열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라는 거대한 아이콘을 담은 영화 마이클은 내년 5월 개봉됩니다.